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30대를 위해서 30대 재테크와 의사들의 재테크, 제목은 이렇게 잡았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30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제가 유튜브를 할 때는 주로 연령층이 45세에서 65세, 70세 분들이 대부분 시청을 하셨는데 12월 초 중순부터 20대, 30대 분이 가장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 댓글을 남기신 분들 중에서 30대 보면 좀 제 옛날 생각도 나고 가슴이 좀 많이 좀 먹먹합니다. 어떤 분은 외곽지에 있는데 이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답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30대는 대부분 다 답답할 겁니다. 저도 그랬고, 저는 사실 개인적인 이야기는 굳이 잘 안 하고 싶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야기해도 괜찮은 건 하겠습니다. 제가 33세에 처음 집을 장만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지금 날짜도 기억납니다. 6월 29일 날 계약서를 쓰고 8월 20일 날 제가 입주를 했습니다. 제가 오랜 자취 생활을 해가지고 4평짜리 4평 정도 됩니다. 4평 되는 원룸에서만 원룸뿐만 아니라 슬래트 집에서 살았는데 여기서만 거의 한 14, 15년을 살았습니다. 14, 15년. 이사만 한 13번 이상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공간 이동에 대한 어떤 열망이 아주 강했습니다. 저는 공간 이동. 그러면 방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 공간 이동을 할 수 없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나는데 방이 이렇게 있으면 대체적으로 마지막에 있었던 그 방이 여기 화장실이 하나 있고 여기 문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한데 입구입니다. 들어가면 여기 주방이 있고 주방 옆에 화장실이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 4평 됐습니다. 4평. 그러니까 이런 생활을 한 13, 14년 하다가 33살인 걸로 기억이 되는데 6월 29일 날 계약하고 8월 20일 날 이사를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제가 첫 집이 결혼하기 전이었는데 32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저는 20대 초반부터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직장 1년 만에 32평 아파트를 샀습니다. 20살부터 좀 일찍 경제적으로 혼자 힘으로 다 했으니까 32평 아파트를 샀는데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가 하면 일주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매일 밤 12시까지 했죠. 혼자 소자면 사가지고 거실에서 거실에서 잤습니다. 워낙 공간 이동을 하고 싶어가지고 자, 하여튼 제 이야기 너무 많이 끊으면 별 재미 없으니까 자,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대 답답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 제가 의사가 그럼 30대인데 굳이 연예인 의사까지 걱정할 필요는 걱정하는 게 아니고 자, 이 사람들도 쉽지 않다. 자, 전국 시도별 의사 현황입니다. 이건 인터넷에 있는 보건복지부 자료 조금 됐습니다만은 자, 울산에 있는 사람이 월급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의사 수는 모르겠고 하여튼 연봉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000명, 지금은 더 되겠죠. 연봉은 1억 5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어제까지나 신문에 난 거니까. 자, 근데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자 보겠습니다. 자, 의사들 수입 추정치입니다. 이것도 인터넷에 자료를 했습니다. 페이닥터는 한 1,000만원, 대구 지역 같은 경우는 1,000에서 1,200 사이일 겁니다. 근데 이제 지역이 멀면 그보다 더 받습니다. 기업의 이런 1,500만원 잡았는데 네트라는 것은 세금 빼고입니다. 근데 이 과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정확한 건 아무도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의사들의 재테크 했는데, 자, 이 사람들 보면, 이 선생님들 보면, 자, 강남에 신축을 구입하려고 하면, 자, 레미안 대치 5년째 됐습니다. 자, 이게 28억 합니다. 자, 그럼 페이닥터 경우는 23년을 모아야 됩니다. 자, 기업인은 얼마? 12.5년을 모아야 됩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페이닥터, 대리만 파트는 12년. 이건 28년 차죠. 자, 기업 닥터 같은 경우에는 레미안을 살 경우는 15년. 15.5년, 데일리마 파트는 8.3년입니다.
자, 이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자, 이거는 뭔가 하면 자기 수입을 한 푼도 안 쓰고, 자, 그래 했을 경우에, 자, 이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하죠. 물론, 인턴 레지던트가 요즘에는 뭔가 하면 수입이 좀 현실화돼가 조금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400에서 뭐, 500까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건 제하고. 자, 페이닥트 기준으로 수성구, 꼭 수성구 잡았다고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성구 같은 경우, 빌리브 버머 같은 경우 지금 11억에 거래됐다고 이야기하죠. 이것도 9.1년. 자, 공전 면신 같은 경우도 8억 정도 봤을 때 6.6년입니다. 기업이 같은 경우는 빌리브 버머는 자, 6년. 자, 공전 면신은 4.4년입니다. 자, 의사들도 우리나라 1%에 든다는 의사들도 이렇게 아파트 하나 사기가 쉽지 않은 세상이 되거죠. 자, 좀 문제가 심각하죠, 사실. 근데 이거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뉴욕은 더 비쌉니다. 뉴욕은 뭐 상상도 못하죠. 물론 영국 런던 같은 경우에 제 지인들이 거기 좀 살다 왔는데 여기는 더 어마무지하죠. 뉴욕하고 런던 거의 뭐 방 한 개가 있죠.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의사들도 이렇게 매수하기 힘든 아파트, 자, 서민들은 어떻게 하냐. 그 의사들도 뭐 그렇게 겉으로 보서는 좋긴 합니다만은 의사들도 60대 이후 보통은 뭔가 하면 자 35세부터 뭐 한 60세까지 이렇게 일을 합니다. 60세 이후에도 일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자 60세를 대비해 가지고 의사들도 잘하시는 분은 아주 잘하시는데 제 주위에 지인들 보면 부동산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은 뭔가 하면 자 보통 의사들도 60세 이상이 돼 가지고 자 건강도 좀 안 좋고 이래 가지고 자, 병원을 못하는 경우가 되면, 자, 부동산이나 기타 재테크에 관심이 없으면 이때부터 수입이 급격하게 줄어들어가지고 그동안 모은 돈을 까먹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들은 이야기인데 몇 군데서 부동산 하시는 분이 보면 의사들도 많이 접하겠죠. 근데 의사들은 뭔가 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뭔가 하면 부동산보다는 자, 보험 상품, 보험연금 상품에 이렇게 가입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을 벌면 차를 사는데 뭐 많이 하고. 근데 보험연금을 왜 드느냐? 자, 의사들은 나름대로 프라이드가 강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한테 와가지고 이렇게 좀 예의를 갖추고 좀 뭐 존경하는 좀 속된 말로 굽신굽신거리길 원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보험이나 연금을 판매하시나 설계하시는 분은 좀 이렇게 의사라고 대우를 해주죠. 근데 의사분들이 뭔가 하면 부동산을 가게 되면 부동산이 뭡니까? 저 사람이 의사인지 뭐 일반 직장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좀 뭐 일반 사람과 똑같이 대하죠. 뭐 의사 선임을 하더라도 그렇게 뭐 이 보험이나 연금 설계하신 분만큼 이렇게 대우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분들이 부동산에 가가지고 이렇게 담소를 나누거나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에 좀 문의하는 잘 모르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연세가 많아지면 재테크를 잘 하지 않으면 그렇게 노후가 풍요롭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인데 뭐 의사들은 그래도 상위 1%니까 그분들은 제쳐두고 자 30대 저도 30대 20대 힘들었습니다. 자, 아파트 한제는 매수를 추천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 자, 아파트가 없는 무주택자다. 제가 이야기했죠. 자, 부동산이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는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모릅니다. 물론 지금은 수성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망의 추세가 아주 강하죠. 심지어는 서울, 강남 같은 경우는 뭡니까? 자, 금매 가격이 좀 떨어진다 하죠. 수성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럴 때는 눈여겨보시고 6개월, 1년, 2년 내로 지금 아파트 살 여력이 되시는 분은 무주택자는 매수를 한 번쯤은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됩니다. 집이 없기 때문에. 뭐 오르고 내리는 건 모릅니다, 이거. 자, 전세 살면 문제가 뭔가 하면 화폐 가치 하락을 했질 못합니다. 그래서 무주택자는 시기를 보고 자기 경제 여건에 맞게끔 집을 구입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거는 아파트가 뭐 천정부지로 오르지 않는다 하면은 자 아파트 어차피 한 채 사가지고 뭐 최소 3년 5년 살 거니까 그러니까 무주택은 오히려 더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락기에는 중심지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중심지로. 그러니까 좀 뭐 흔히들 말하는 조탁하는 있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근데 이제부터는 집을 살 때는 뭔가 하면 단기로 집을 사가지고 내가 몇 년 뒤에 팔겠다 이렇게 하시면 그게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는 한 5년에서 10년 산다고 보고
이사를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투자로 뭐 사시는 분한테는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잘 하실 거고, 혹시 시청하시는 분 중에서 중개사분이 거의 없을 건데, 중개사분은 다들 전문가니까, 자, 그분한테는 제가 좀 부족함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 5년에서 10년 정도를 생각하고 부동산 지금 아파트를 매수한다고 하면 맞습니다. 뭐 2년 만에 1억 오르고 3년 만에 2억 오르고 뭐 이렇게, 자, 큰 희망을 안고 샀다가 낭패를 보면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크니까 5년, 10년을 계획하고 이전하자. 그 다음에 청약 통지 요즘에 뭡니까? 6개월만 넣으면 1순위 되죠. 그래서 신규주택도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0대 보험은 제가 볼 때 한 5%, 자기 소득의 한 5% 해가지고 저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암보험하고 자, 실손보험 요 두 가지 정도만 가입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다른 보험은 제가 볼 때는 아직 소득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암보험이나 실손보험이나 기타 보험을 많이 들면, 자, 이건 뭔가 하면 내가 아프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아파야지만 혜택을 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차라리 그 돈을 운동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싶고, 자, 저축은 나의 수입의 한 70% 정도는 저축을 드려야 됩니다. 사실 30대는 뭡니까? 젊음 그 자체로 아름답다 이거죠. 뭐 주위에서 1년 만에 1억 벌었다, 2억 벌었다, 그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하고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 그렇나 하고 술 한잔 사라 하고 있죠. 화낼 필요도 없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있죠. 넘기면 됩니다. 저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자, 저축 같은 경우도 뭔가 하면 자기가 150만 원을 자, 저축을 하면 10만 원짜리 자, 통장을 10개 만드는 게 좋습니다. 왜 10개 만드는 게 좋은가 하면, 살다 보면 갑자기 어떤 그 목돈이 들어갈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통장 한 개를 해약하는 게 좋습니다. CMA 통장에 넣어가지고 월급 통장이 대고은행으로 들어오게 되면 이걸 CMA 통장으로 다음날 자동 이체시키고 CMA에서 돈이 빠져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30대 진짜 독 한 번 먹고 하려면 제가 볼 때는 카드부터 없애야 됩니다. 카드. 자, 카드를 없애는 게 일단 제가 볼 때는 종잣돈의 첫걸음입니다. 카드 없이 어떻게 삽니까? 제가 볼 때는 한 2년만 살면 카드 없는 게 아주 편합니다. 월요일날 일주일 쓸 것을 지갑에 넣고 이렇게 살면 한 2년도 필요 없으면 1년만 하면 아주 편합니다. 카드 없이 살면 진짜 편합니다. 아주 편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후회 안 할 겁니다. 이제 카드 없이 하면 뭐가 좋은가 하면 내가 한 달에 얼마 쓰고 계획이 됩니다. 자, 계획이 되면 하루하루가 즐겁고 내가 볼 때는 이 꿈과 희망이 있기 때문에 일에 더 매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또 중요한 게 젊은 나이에, 자, 계획하면 많어. 자, 계획도 안 되는데 하지만 그래도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하고 반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계획을 하고 실천을 하고 반성. 자, 이걸 경영하기 위해서는 뭔가 하면 PDC라고 합니다. PDC. Plan, 자, do, 그 다음에 C 해가지고 SEE 해가지고 본다 이거죠. 자, 원래 계획과 내 최종 결과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다시 계획을 수정하고 실천하고 반성한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현금 파이프라인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돈도 없는데 뭐 현금 나오는 뭐 월세에 나오는 상가를 삽니까? 오피스텔을 삽니까? 이런 이야기 하지만 이 공부가 되지 않고서는 있죠. 만일에 여러분이 내일 당장 돈 10억 정도의 로또에 당첨됐다 하더라도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 여러분한테 만일에 지금 당장 10억 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제가 볼 때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저한테 만일 10억 있다. 저는 자 50억에서 60억짜리 상가를 삽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10억이 있으면 10억짜리 상가를 사고, 어떤 사람은 20억짜리 상가를 사고, 어떤 사람은 아파트를 채채 사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게. 예. 공부를 하지 않으면 10억이 생겼다 하더라도 이걸 뭐 해야 될지 모릅니다. 자, 은행, 증권사, PB센터에 찾아가십시오. 가면 거기에 판매하는 상품을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를 해놔야 된다, 그죠? 제가 만약에 10억 생기면 저는 한 50억짜리 상가를 삽니다. 상가. 자, 그러니까 평소에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이 공부도 필요하고, 자, 철학과 공부를 생활해야 됩니다.
저 유대인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저번에 했는 말 중에서 제가 하나 오류가 있는 게 몇 개 있는데, 제가 옛날에 대구텍 가가지고 컨설팅 했는 게 지금 생각해보니까 2009, 그때 2009년이라고 이야기했는데 2009년이 아니고 1999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때 갔을 때 대구텍이 1000억이었죠. 연 매출이 상당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저는 뭐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유대인은 뭔가 하면, 자, 공부를 신앙으로 하신다. 신앙.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하는 공부가 중학교 때 공부했던 미분적분이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인문학이나 재테크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재미있죠. 재미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말하고 싶은 건 뭔가 하면 빚에 대한 공부입니다. 30대는 이 빚에 대한 이해가 중요합니다. 빚은 뭔가 하면, 내가 만약에 3억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내가 만일에 자, 빚을 2억을 낸다. 그러면 제가 얘기했습니다. 원금하고 이자 갚을 수 있는 한 2년치의 여유자금은 두고 넉넉하게 이렇게 융자를 내라 했습니다. 근데 빚은 뭔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 자, 인플레이는 발생하지 않으면 경제는 망하면 정권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인플레이 일어난 만큼 이 빚이라는 융자라는 이 2억의 가치는 하락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가지고 융자를 자기 경제적 수입에 벗어나가지고 많이 내라 이런 건 아니고 적절하게 내가지고 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빚은 제가 볼 때는, 빚이 없으면 제가 볼 때는 사람은 죽습니다. 지금 내 주머니에 있는 것도 다 빚입니다. 지금 우리가 대부분의 시중에 돌아다니는 것은 자, 어떻게 보면 빚이죠. 그래서 빚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제가 볼 때는 부자가 됩니다.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큰 건물을 사는 사람은 있죠. 건물을 사는 사람이나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뭔가 하면 빚이 있으면 큰일 나는 줄 알고 빚을 갚으려고 있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근데 좀 아시는 분은 빚은 갚지 않는다. 갚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빚을 안 갚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 같은 경우는 빌딩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건물당 빚이 한 60%, 50억씩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몇 개 가지고 있는데 빚을 안 갚습니다. 상가는 빚 갚으면 안 됩니다. 아파트는 천천히 갚으면 되고, 10년 있다 팔면 되죠. 팔 때 그때 한꺼번에 청산합니다. 그 다음에 또 30대는 뭔가 하면 재건축 가능한 지역을 잘 보시고 몸테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이게 싫으면 구축 15층, 17층 되는 구축을 사셔가지고 오르는 폭을 조금 낮게 잡는 거죠. 근데 이것도 뭔가 하면 좀 한번 잘못 잡으면 오랫동안 묶이기 때문에 좀 많이 괴로울 수가 있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취미 중에 독서하는 게 취미인데 책은 좀 많이 봤습니다. 누구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적게 봤다는 이야기 근데 책 본다고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책에서 보통 하는 이야기가 아이 초등학교 전까지 모든 계획을 맞춰라. 무슨 말인가 하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어느 정도 종잣돈이 마련돼야 된다.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맞벌이, 그러니까 신혼부부 같은 경우 이게 중요합니다. 이 이유, 그러니까 초등학교 전까지 자, 어느 정도 종잣돈이 마련돼야 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좀 많이 시키니까. 근데 만약 이걸 실패했다. 그러면 이제 뭐가 하면 중학교 전까지 경제적 자유 목표를 수립해야 됩니다. 그 중학교 들어가고 나서는 사실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사교육비라는 여러 가지 이제 줄여도 줄일 게 없죠. 그때부터는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재테크 처음 공부할 때 요 두 문장이 와닿더라고요. 제가 살아보니까 실제 이것도 맞고,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계획을 맞추어라. 이걸 실패했으면 애가 중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꼭 맞추어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30대, 저번에 댓글 남기신 분, 내가 지금 대구 좀 외곽지에 사시는데 참 대구에 들어오려고 하니까 대구 좀 중심권으로 들어오려니까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계획을 잡아야 돼요. 계획, 실천, 반성. 계획, 실천, 반성.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자,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하고 빚에 대해서도 좀 이해폭을 넓히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갈 건지, 어느 지역으로 갈 건지, 그 인근 아파트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몇 달에 한 번씩 가가지고 분위기도 파악해보고, 이렇게 쭉 노력하면 제가 볼 때는 한 3년 정도 노력하면 제가 볼 때는 결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십시오. 사실 제가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제가 처음 집을 샀는 게 우리 첫 집이 애착이 심하죠. 애착이 아주 강합니다. 저도 한 번씩 그 첫 집을 3개월에 한 번씩 그 아파트
그 입구 쪽에 있어가지고 제가 그때 5층에 살았는데 5층 그 집을 바라봅니다. 저 그 집을 계약하고 한 달 동안 좀 매일 갔습니다.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혹시 집이 무너지지는 않았나 아니면 집이 어디로 뭐 옮겨지진 않았나 싶어가지고 매일 갔습니다.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그래서 참 이 집이 지금 사는 집은 뭐 이 집 뭐 한 5채 줘도 뭐 살 수 있을까 말까 하는 집인데 이 첫 집이 샀을 때의 그 기분은 제가 앞으로 평생을 못 잊을 겁니다. 그래서 30대 희망은 있습니다. 희망이 있는 게 아니라 기회가 아주 많습니다. 기회를 잡으려고 하면 자기가 어떤 누가 아니면 전문가라는 사람이 아니면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초 지식, 스폰지와 같은 지식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있죠. 편견이나 자기만의 어떤 고집, 자기만의 그 어떤 성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의견이 쉽게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말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좀 그런 면이 있고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습니다. 자기 경험한 대로 보통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30대 댓글 남기신 분, 제 가슴이 좀 먹먹하고 해가지고 30대를 위해서 한번 오늘 이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30대 여러분, 앞으로 제가 30대를 위해서 제 옛날 생각도 나고 해가지고 좀 많이 할 거니까 힘을 내시고 뭐 대구 어렵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뭐 어느 지역을 가든 간에 공부해 두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첨부하자면 주식 있죠. 주식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주식. 저도 주식 한번 해보려고 공부를 적지 않게 했는데 15건 그때 한 15건 책을 많이 봤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이 주식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설사 한두 번, 뭐 6개월, 1년 벌었다 하더라도 그게 번 게 아닙니다. 도박 중독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웬만하면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시고 부동산 공부를 하시거나 정 안 되면 그냥 예금 적금 하십시오. 뭐 정 그러면 채권을 하는 게 차라리 낫지 주식은 하지 않기를 요거는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하여튼 30대 힘을 내시고 앞으로 많은 기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 영상은 이 정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으면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